안녕하세요. 뉴스와 사람들입니다. 이재명 대표는 광주를 찾아 선대위 회의를 열고 이렇게 발언했지요. 오늘 새벽에 이종섭 대사가 도둑 입국을 했다고 합니다. 굳이 새벽에 들어왔나 싶은 생각이 들긴 합니다. 불과 열흘 전에 호주로 도주 출국을 했는데 이제는 새벽에 들어와서 기자들의 질문에 답도 제대로 하지 않고 서둘러 자리를 떠났다고 합니다. 이종섭 대사는 국기 문란 사건의 명백한 핵심 피의자입니다. 지금 최상병 사건은 거짓말이 거짓말을 낳고 범죄가 범죄를 낳고 있습니다. 점점 더 문제가 커지고 있습니다. 최상병 사건은 나라를 위해 청춘을 바친 우리 국민이 억울하게 사망한 사건입니다. 그 사망 사건 자체에 대해서도 책임을 져야 마땅하거늘 진상을 규명해야 마땅하거늘 오히려 진상 규명을 하겠다는 정당한 수사 활동을 오히려 범죄로 몰아서 기소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 이 진상 규명을 방해하는 범죄 행위가 있었다고 수사가 진행 중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더해서 핵심 피의자를 권력을 이용해서 해외로 대사로 임명해서 빼돌리는 또 다른 범죄 혐의가 추가됐습니다. 헌정 질서를 문란하는 명백한 국기 문란 행위입니다. 대통령은 즉각 이종섭 대사를 해임하고 출국 금지시켜야 합니다. 마치 이종섭 대사가 행사 때문에 들어왔는데 국민의 뜻을 존중해서 귀국한 것처럼 또 교원 영색하고 있습니다. 경강부회하고 있습니다. 김의건 의원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본질을 호도하고 있습니다. 이종섭 대사는 행사 때문에 귀국한 것 그 자체로 마치 국민의 뜻을 존중하는 것처럼 포장하려 하지만 본질은 여전히 대사직을 유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해병대원 순직 사건 외압 의혹 그리고 거기에 더해서 이제 이종섭 도주 사태 또 하나의 중대 사건에 대해서 의혹을 명확하게 밝히고 엄중하게 책임을 묻고 처벌해야 합니다. 최상병 사건에 대한 특검뿐만 아니라 이종섭 특검도 시작해야 합니다. 최상병 국조 그리고 최상병 특검, 이종섭 특검, 쌍특검 1국조 처리를 국민의힘에 강력하게 요구합니다. 협조하시기 바랍니다. 민주당은 총선 전에 본회의에 의원 전원이 참석해 쌍특검 1국조를 처리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국민의힘이 손톱만큼이라도 국민을 존중하고 진심을 가지고 있다면 이번 사태에 대해서 쌍특검 1국조에 대해서 협력할 것을 기대합니다. 이상입니다. 이해찬 위원장도 다음과 같이 발언했습니다. 도주 대사가 귀국하는 걸 중계하는 걸 봤습니다. 마음이 참 착잡했습니다. 그러면서 한동훈 위원장은 이제 모든 게 다 끝났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보도가 됐습니다. 어림도 없는 소리입니다. 이제 시작입니다. 핵심은 윤석열입니다. 이런 일로 사단장까지 처벌하면 대한민국에서 누가 사단장을 할 수 있겠냐 이 말을 한 사람이 누굽니까? 본질은 여기에 있는 겁니다. 이 말을 한 범인을 찾아야 되는 겁니다. 여기서부터 장관이 결재한 것을 뒤집기 시작을 하고 거꾸로 지금 재판받고 있는 박 대리형을 오히려 항명죄로 기소한 겁니다. 정상적으로 수사하려고 하는 사람을 오히려 항명죄로 해서 거꾸로 재판을 하고 있는 겁니다. 박 대리형의 재판 과정에서
이제 서서히 그 전모가 지금 드러나고 있습니다. 공이 청와대 전화로 전화한 사람이 누구인지를 밝혀야 합니다. 지금 이재명 대표가 말씀하신 것처럼 그 도주대사는 즉각 파면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출국 금지시키고 재판을 받아야 합니다. 이게 본질입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나라의 기강이 무너져서 안 됩니다. 이건 반드시 여러분들이 당선돼서 끝까지 추적해서 해내야 할 일입니다. 자, 거침없이 진격의 이재명이다 이거지요. 이종섭 특검도 진행시켜 최상병 특검과 쌍특검으로 간다 이겁니다. 이종섭을 호주로 도주시킨 이유가 이종섭은 불안하다는 거 아니었습니까? 이런 이종섭을 향해 본인의 특검을 추진하겠다는 다른 사람도 아닌 차기 대통령 이재명의 포효를 이종섭은 과연 어떻게 들을까요? 잠이 오겠습니까? 그리고 특검 추진에 결정적 이유가 또 있지요. 박주민 의원은 이종섭 귀국과 동시에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다음과 같이 밝혔습니다. 여러분, 이 사건을 둘러싼 최근의 상황을 보면은 많은 분들이 이 사건을 떠올리실 것 같습니다. 아까 원내대표님도 잠깐 언급하셨는데요. 미국의 워터게이트 사건입니다. 1972년에 백악관과 당시 닉슨 대통령의 사주를 받은 사람들이 상대방인 민주당을 도청하기 위해서 도청장치를 설치했던 그런 사건인데, 이 사건이 굉장히 큰 정치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고 영향력을 발휘했기 때문에 권력형 비리를 뜻하는 사건 뒤에 게이트가 붙게 되는 어원이 되는 사건이기도 합니다. 근데 이 사건에 있어서 닉슨 대통령에게 결정적으로 타격을 줬던 것은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도청을 하려고 했다라는 사실이 아니라 그 사실을 은폐하고 축소하려고 했었던 이후의 시도였던 것입니다. 최근에 대통령실이 보여주는 모습이 워터게이트 사건 당시에 사건을 축소하고 은폐하려고 했던 것과 유사해 보입니다. 여러분 기억나시겠지만 작년 국감을 앞두고 갑자기 국방부 장관이 교체됩니다. 통상적으로 정부가 국감을 잘 치르려면 사안에 대해서 또는 정부의 어떤 여러 가지 현안에 대해서 잘 파악하고 있는 기존 장관들이 대처하게 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갑자기 장관을 바꿔버립니다. 그때도 납득이 안 간다, 이해 안 간다라는 반응들이 많이 나왔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종섭 전 장관을 급에 맞지도 않고 또 외교적인 경험이나 능력이 검증되지도 않았는데 호주 대사로 급하게 임명을 해서 출국시킨 것. 이것도 지금 많은 의혹을 낳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호주 대사 임명 등과 관련돼서 대통령실이 해명하는 과정에서 더욱더 이해할 수 없는 상황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미 제가 언론 인터뷰 등을 통해서 밝힌 바가 있는데요. 대통령실은 공수처도 이 대사의 출국을 허용했다, 허락했다라고 하는데 저희가 공수처한테 공식적으로 받은 자료입니다. 허락한 적 없다라고 공수처가 명백히 공식적으로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따라서 대통령실의 이런 해명은 진실을 은폐하기 위한 호의의 해명이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것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허위공문서 작성 등의 혐의로 법적 조치를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더 나아가서 대통령실이 밝힌 입장에서는 이런 표현도 담겨 있었습니다. 고발 내용을 검토한 결과 아무 문제가 없었다라는 표현도 담겨 있었습니다. 제가 그래서 공수처에 자료 요구를 또 했습니다. 공수처에 고발된 내용을 공수처가 제공하거나 한 적이 있냐? 공수처가 없다는 겁니다. 공수처에 접수된 고발 내용을 서류든 구두 등 어떤 형태로든 전달한 바가 없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고발 내용을 아무런 경로를 통해서든 어떤 형식으로든 전달받지도 않았던 대통령실이 어떻게 검토하죠? 이것도 허위 사실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허위의 사실을 강한 보도자를 배포하고 그것을 통해서 어떻게든 사실을 은폐하고 축소하려고까지 하는 그 이유가 무엇일까? 국민의힘이 얘기한 바가 있습니다. 감추는 자가 범인입니다.
범인이 아니라면 앞서 원내대표님이나 다른 분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들이 발의했고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했던 특검법 등 특검법 처리에 적극 협조하고 저희들이 모든 절차를 마친 국정조사에 대해서 적극 협조하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지금 이 상황을 수습할 수 없습니다. 해결됐다라고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얘기했지만 귀국한 것만으로 해결된 겁니까? 그렇게 생각하실 국민이 있을까요? 귀국하니까 해결됐다? 전혀 아니라라는 말씀을 드리겠고 한동훈 비대위원장도 빨리 그 늪에서 빠져나오기를 바란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러니 한국판 워터게이트다 이겁니다. 즉 윤석열 정권은 끝났다 이거지요. 마그마처럼 끓어오르는 윤석열 정권 심판의 민심을 고스란히 끌어안고 국민이 민주당을 통해 승리하는 4월 10일 심판의 날이 옵니다. 이상 뉴스와 사람들이었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